반갑습니다. HL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비대면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이 이제 8월 말, 이제 9월이 되고요. 그 다음 달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수립이 들어가는데요. HL리 담당자 입장에서 내년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그룹사,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사에서는 이미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19 같은 이와 같은 상태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대전제 조건에,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재택근무, 원격 근무 이와 같은 것을 상수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이 어찌 보면 향후에 기업체에서, 조직에서 교육을 운영을 할 때 하나의 상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체계 수립, 방법에 대한 거, 효과 검증에 대한 거, 그리고 성공적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조건, 환경, 거기에 적합한 자료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 퍼진 이후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룹 차원에서 각 그룹 차원의 입장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모델, 비대면 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방식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줌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줌이라는 방식이 회사 입장마다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MS에서 만든 팀즈를 쓰는 데도 있고요. 각기 그룹, 회사 차원에서 보안성을 위한 네트워킹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네트워크가. 그 선상에서 안전한 원격 교육을 위한 시스템 부분,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점인 거고요. 이것이 구축되었다는 가정하에 회사마다 나름대로 줌을 이용하든 MS의 팀즈를 활용을 하든, 또는 갖고 있는 보안성이 높은 네트워크망에서 어떤 원격 교육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같이 한 6가지인데요. 주제는 6가지인데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전제 조건, 그리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이 환경 조성 부분은 HLD 담당자, 교육 주관 부서 입장,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강사 또는 교육회사 입장,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교육 참가자 입장, 즉 HRD,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에 교육생, 이 3자 관점에서의 적합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의 효과와 측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 교육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물론 비대면 교육이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대면 교육이겠죠. 근데 대면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비대면 교육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현장에 비대면 교육을 적용을 하고자 할 때 우려되는 단점,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현장 적용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는 결국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는 실질적인 교육의 컨텐츠 플러스 원활한 비대면 교육이 되기 위한 부수적인 자료들, 교보제겠죠. 그래서 다양한 교보제와 주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툴을 쓰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은 강사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적으로는 HRD 담당자, 그러니까 HRD 업무를 맡고 있는 주관 부서 담당자,
저는 뭐 통칭해서 그냥 HRD 담당자라고 칭하겠습니다. HRD 담당자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전과 달리 올해 2020년은 또는 이 이후의 시간은 분명히 과거와 다른 추가되는, 뭐 기존의 것이 전부 없어지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도 해야 되고, 즉 대면 교육이란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대면 교육이라는 부분을 상수로 놓고서 육성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HRD 담당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주제 부분은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대면 교육의 전제 조건은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면 교육을 했거든요. 대면 교육을 해왔다가, 근데 이 대면 교육이 지금 실시해왔다가 실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 만들려니까 뭔가 대체 돌릴 만한 게 있는가? 대체가 있으면 그걸 쓰는 거고요. 대체가 없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이게 지금 고민인 겁니다. 지금 대면 교육을 해왔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해야 돼. 근데 대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대략 지금 현재라면 온라인 과정이겠죠. 또는 독서통신교육. 또는 뭐 있습니까? 뭐 1:1 코칭.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체물들로 가능하다면 대면 교육은 이와 같은 건 대체 가능한데, 문제 대체가 없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과정으로도 안 돼, 독통신도 안 돼, 1:1 코칭으로도 안 돼, 대면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1:1 코칭은 대면으로는, 직접적인 대면으로는 어렵겠죠. 온라인 교육이나 독서통신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니까 방법적으로는 지금 대면 교육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온라인 교육과정, 독서통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실 게, 온라인 교육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봐야 되는데요. 비대면 교육인 거고, 이러닝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영상물을 통한 교육이 있습니다. 영상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녹화 상태로 하느냐 아니면 라이브로 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이 러닝이라면 녹화된 이미 만들어진 만들어진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고요. 테드나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발시, 이와 같은 영상물을 라이브로 시청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녹화를 시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방이냐 아니면은 녹화냐, 이런 차이는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 교육에 대한 컨텐츠는 이미 있다는 거죠. 이러닝이든 영상물이든. 그러면 지금 원하는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것은 뭐냐?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건 뭐냐? 대면 교육이 안 되니까 대면 교육이 안 돼. 그러면 따라서 비대면으로 하면 돼.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대면 교육을 했던 거거든요. 역으로. 그럼 이것을 쓰면 되는데 왜 이걸 안 쓸까요? 그러면 새로운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금껏 대체가 안 돼 만든다면,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러닝으로 새롭게 만드느냐, 아니면 영상물로 새롭게 라이브 또는 다 만들어 놔서 우리 이제 뭡니까 다시 보기처럼 VOD 상태로 해서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라이브로 하든 또는 이미 녹화된 것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든 이와 같은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요. 이것은 이러닝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교육을 해왔던 것을 비대면 교육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것에 있는 것에서 대체를 불가하다면 결국은 이러닝 과정 또는 영상물인데 라이브 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진 영상물을 활용하는 교육,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한다면 저는 이제 전자책이라보다는 전자교재, 그러니까 학습용인데 학습용 전자교재,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전원 다 회사에서 태블릿을 제공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물론 노트북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급을 합니다. 결국은 누구나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가 굳이 페이퍼가 되느냐, 특히 대면 교육이 아닌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꼭 종이로 된 학습 자료가 필요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담겨진 학습자를 위한 전자교재, 학습 자료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비대면 교육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대면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 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면 대체를 찾아야 되고, 대체가 안 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본다면은 지금 이러닝 과정 또는 영상물을 라이브 또는 이미 녹화된 그런 동영상으로 활용하는 것, 이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육자료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한국 HRD 교육센터와 제휴해서 이미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을 위한 저의 동영상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금년 6월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성과 관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HRD 실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강의 기획 실무, 강사를 위한 것, 그리고 전직 지원자 교육을 할 때 대부분 많이 고려하는 것이 퇴직 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1인 지식 콘텐츠 창업 실무란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한 것도 비대면 교육의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것들은 영상을 통한 저의 강의입니다. 이러닝 과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5시간 분량 또는 작게는 2시간 반 분량,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튜브를 활용한 이런 만약 사내 강사 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유튜브를 동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다면 유튜브도 하나의 비대면 교육의 채널,
또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